캐나다 기상청에서는 969헥토파스칼 수준으로 일본 남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2개의 열대 요란이 발생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24시간 이내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한 99W, 괌 남동쪽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90W로 업데이트된 정보에 의하면 필리핀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은 24시간 이내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후에 발달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이 90S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인도양 남부 지역에 발생한 것을 90S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란이라는 것은 어지러울 요자에다가 영어로는 disturbance, 어지럽다, 번잡하다 이런 뜻의 단어죠. 요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요람은 갓난아이를 재울 때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 요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열대 요란이라는 한자어고 순 우리말로 한다라고 하면 태풍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열대 요란이 지금 발생한 것을 보고 계시고요. 시간당 45km의 움직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괌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서부에 위치하는 게 90W, 시간당 35km 정도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열대 요란이고요. 괌 남동쪽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내일이 되면은 열대 저기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클로케인의 스파게티 모델이고요. 이 스파게티 모델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본 중앙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몇몇의 예측 모델로는 대한민국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슨 얼스쿨을 통해서 현재 열대 요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700헥토파스칼 3000m 상공에서 보고 있는 열대 요란의 상황이고요. 좌측에 보시는 게 90W의 모습이고요. 우측이 99W의 모습이다. 우측에 열대 요란이 24시간 이내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하면서 제15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미국 해양기지국 등의 기상 예측 모델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예측치인 GPV 예측 모델이고요. 9월 28일 일본 남동쪽에 태풍 디엠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일본 도쿄를 향해서 이동하다가 10월 2일 방향을 틀어서 태평양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CMWF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 모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역시 일본 GPV 예측 모델과 비슷하게 일본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서풍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불어올지 앞으로의 이동 상황은 이것과 같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GFS 미국 기상청 예측 모델을 보겠습니다. 미국 기상청 역시도 일본 도쿄를 향해 이동하면서 거기서 우측으로 턴하면서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GFS 예측 모델에 의하면은 상당히 강력한 태풍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925헥토파스칼, 930헥토파스칼. 이 태풍이 만약 일본이나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이다라고 미국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CMC 캐나다 기상청의 예측 모델입니다. 캐나다 기상청 역시도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고요. 캐나다 기상청에서는 969헥토파스칼 수준으로 일본 남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곡식 수확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960 헥토파스칼 정도로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 ICON 모델이고요. 독일 기상청은 5일간의 예측 모델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JMA는 일본 기상청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72시간 정도의 예측 모델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일본 동쪽으로 빠지면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GFS 미국 기상청 예측 모델로는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도쿄 동남쪽에서 태풍이 틀면서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의 경우에는 태풍이 만들어지고 5일간의 상황 예측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 기상청은 일본 내륙을 관통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은 하나의 모델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모델에 의해서 선입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서 최대한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은 단 하나의 예측 모델이 아닙니다. 국내도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일본, 미 해군 기지국, 그리고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 그리고 캐나다, 독일,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이 있는데 예측하는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근접할 때를 보면 결론은 수렴된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모델이 마지막에는 수렴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빠르게, 더 정확하게 캐치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가장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본다라고 하면 날씨를 보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성우투자입니다.